네, 그럼 여러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그 오류에 대한 걸 살펴볼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단원들을 설명도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제 급하게 넘어갈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좀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기 위해서는 좀 미리 예습을 좀 하시고 그러고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그냥 지금 멈춰 놓으시고 공부하고 다시 들어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기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류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형식적 오류는 살펴봤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그 연역 논증에서는 그 형식적 오류, 그러니까 부당한 논증이라고 우리가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건 긍정식인데 후건을 긍정하면 오류가 되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당한 논증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요, 비형식적 오류거든요. 비형식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논증인데 이것은 이제 내용이 잘못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에서 우리는 이제 비형식적 오류를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관련성의 오류하고 충분성의 오류로 이렇게 나누고 이거 외에도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제공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안내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모든 속임수마다 꼭 들어맞는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속임수를 쓸 때 그 속임수를 쓴다라고 질책할 수 있으면 매우 좋다. 즉 뭐냐면 여러분 이 논증상의 질병이에요. 오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병명을 알 때와 모를 때의 그 불안감의 차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몇 달을 다녔는데도 MRI, 뭐 CT, 뭐 PET 다 찍었는데 모르겠다 이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딱 나왔는데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뭐 날아갈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논증상의 질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오류야 그래가지고 명칭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카데미 코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논증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거짓말하면 나쁘죠. 하지만은 어느 때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맥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논리적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복잡다단한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 13회 보면 인신공격의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 뭐 TV나 매체 이런 데 보세요. 메신저를 공격할 수가 없으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100분 토론 보면은 뭐 정말 B급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오류론도 양날의 칼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한 목적에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열어두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제 본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관련성 오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련성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 그 주장과 그 주장자를 혼동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 13이죠. 왕왕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는 뭐 그 사람의 주장은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주장자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신공격의 오류,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에 백사 쪽으로 가면은 예 14가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그래요. 너도 그러잖아, 이런 거죠.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오류냐 그러면 의사의 조언하고 의사가 술을 마신다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주장하고 주장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이런 오류들을 많이 쓰죠. 또 이런 거를 지적하면은 멈칫하잖아요. 예.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여러분, 오류는 진리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뭐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인신 공격의 오류, 완전 신상털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발생적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그 어떤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기원만 설명하면 결론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언제 발생했느냐만 얘기하면 그것이 결론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뭐 춤은 원래 이교도의 비밀의식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인은 춤추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굉장한 그 변화들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처음의 기원만 가지고 춤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정당화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발생적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바로 나옵니다. 피장파장의 오류는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결론과 관계없는 전제들을 이용해서 논증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을 교묘히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경우예요. 105쪽인데요. 여러분, 얘 15쪽을 15에 나와 있는 그 예문을 보시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예, 비일비재하죠.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허수아비를 세워 놓습니다. 지금 국방 예산의 낭비를 줄이자는 건데, 뭐 이걸 비용을 삭감해 가지고 아예 뭐 어떤 국가 안보를, 국가 방위를 포기하자는 주장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면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거란 얘기예요. 왜곡된 주장이고 논점과 무관한 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 16이 나오는데, 잘못된 이분법의 오류 또는 흑백 사고의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실론과 무실론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뭐가 있습니까? 불가지론도 있잖아요. 예, 전쟁 상태하고 평화 상태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휴전 상태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A 또는 B에 대한 반론을 구성하면 not A 그리고 not B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불가지론이고 그런 경우가 휴전 상태예요. 근데 그런 거를 누락시켰을 때 잘못된 이분법의 오류, 흑백 사고의 오류, 뭐 양극 사고의 오류, 거짓 딜레마의 오류, 막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이게 이제 반대 관계를 모순 관계로 착각했을 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성의 오류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예. 이 전제들이 불충분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이거 대부분 귀납 논증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보편적 일반화 논증에서 통계적 일반화 논증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 그 표본의 수가 너무 작죠. 예. 그래서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라고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 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편향이 돼 있죠, 표본이. 그래서 편향 통계의 오류래요. 그래서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하고 편향 통계의 오류를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107쪽으로 가보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계적 3단 논법과 관련된 오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다가 83쪽이었죠. 거기에서 제가 이건 뒤에서 그냥 할 거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말씀드렸는데, 예 18이 바로 그거예요.
이 예문을 잘 한번 봐주세요. 이 기저율의 오류가 등장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뭐 중에서 이런 식이에요. 실제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 진단법에 의해 췌장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90%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보시면 이게 통계적 함정인데 이거 통계적 3단 논법이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통계적 3단 논법도 아니고 더구나 이것은 기저율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계적 3단 논법의 표준 형식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이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있죠. 예, 지금 여기 S인 것들 중에서 X%는 P이다가 있잖아요. A는 S다. 그러므로 A는 P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P인 것들 중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A는 S다가 이게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첫 번째 전제를 지금 이제 맨 마지막 줄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 3단 논법이다라고 오해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은 통계적 3단 논법도 아니고 거기에 또 오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아주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확률 관련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 기저율 오류는 아주 고급이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이런 결과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철수는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근데 기저율의 오류라는 거를 딱 알고 나면 아니구나. 지금도 뭐 췌장암에 대한 얘기들이 뭐 왕왕 나오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니까 나 혹시 막 미식미식 하는데 췌장암 아니까 드물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0.0000125%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서 이렇게 두 번째 단락 보면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췌장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무척 잦다. 유병률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초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오류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고 이런 기저율을 무시하면 철수처럼 되는 거예요. 철수가 이걸 알게 되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막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느낌일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유비논증이 있는데 여기 유비논증에서는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예 19를 딱 읽어보시면은 야 이거 공감 간다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논증이 설득력을 갖고 결론을 강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 그러면 음악하고 음식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에 대한 그러한 그 주장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한 유비의 오류, 그릇된 유비의 오류.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든지 비슷하고 무엇이든지 약간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유비논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식하고 이 결혼하고 어떻게 유사한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릇된 유비의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유비의 오류. 그리고 이제 여기 예 20이 있는데 이 민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여러분 단박에 아시죠.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어린 시절부터 막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뭐 굉장한 그 찬사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경우, 선후 인과의 오류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고 110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지금 홍역이 나오죠. 붉은 반점하고 고열. 사실은 뭐 때문입니까? 홍역 때문이에요. 이걸 갖다가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착각하는 오류다 그랬는데, 그런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원인과 결과관계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과 그 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중증이든 경증이든 이상 반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뭐 인과관계가 없다, 막 인과관계는 대단히 강한 원인 결과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일정한 상관관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과관계만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뭐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소급해서도 치료비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상관관계, 인과관계 잘 한번 보시기 바라고, 예 22하고 예 23은요 무지의 오류라고 하는데, 증명 안 됐다 또는 뭐 신이 존재한다는 거, 신이 부재한다는 거, 증명 안 됐다라고 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밝혀지지 않았다, 무지의 오류인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관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아주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되지, 단순히 그냥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백신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건 뭐 지금 뭐 우리가 처음 가고 있는 길이어가지고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백신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지의 오류를 좀 봐두시고, 24를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도미노의 오류라고 하는데,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건 대단한 거짓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려면요 도둑질을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악의 장벽 이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어렸을 때는 한번 뭐 라면 한 봉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호기심에. 그렇다고 계속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중간에 멈추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뭐 아주 사소한 일이 심각한 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간다, 이거 증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도미노의 오류 또는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한번 허용하면 그냥 뭐 난장판이 될 것이다. 중간중간에 블록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13쪽에. 자, 1번 읽어보면 이거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고, 논리적 오류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는데, 증거 없음의 증거로 오인한다. 즉 X에 대한 무지로부터 X가 거짓이라는 걸 추론하는 거, 무지의 오류라고 그랬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3번은 보면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직접적인 근거를 들어서 해당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5번 보면은 UFO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UFO가 없다. UFO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UFO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의 오류고, 3번은 직접적 근거를 들어서 해당 주장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 논리적 오류의 사례에 맞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우연한 상관관계예요. 예, 우연한 상관관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것은 4번이고요. 예. 여기 우연히 뭐 윌슨 때 1차 대전, 뭐 루즈벨트 때 2차 대전, 이건 우연한 상관관계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여기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번은 피장파장의 오류, 2번은 선언지 긍정의 오류죠. 이거는 형식적 오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연역 논증에서. 3번은 뭐 연민에 뭐 호소하는 오류 이렇게 하면 되고, 5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지의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화는 사실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미싱 링크죠. 예. 그것이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부정적 증거일 수는 있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무지의 오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에 이 오류와 가장 유사한 건 뭐냐? 여기 보면은 폭력의 호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폭력적인 영화와 폭력적인 행동을 모두 증가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폭력적인 영화가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폭력의 우호적인 호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 둘의 다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은 1번이죠. 폭력 얘기입니다.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2번, 민영이 또 나왔네요. 예, 이거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오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후인과의 오류고. 3번, 철수는 여자가 아니다. 따라서 철수가 임신 중절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보통 낙태라고도 하고 임신 중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임신 중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보션인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우물의 독 뿌리기의 오류 또는 원천 봉쇄의 오류라고 그래요. 아니, 철수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오류입니다, 이게. 예. 원천 봉쇄의 오류, 우물의 독 뿌리기의 오류, 그렇죠. 그래서 자격 논란을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이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뭐 이거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고 논점 일탈의 오류,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 5번에 보면 그렇죠. 예.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라고 하는 인신공격의 오류고, 여러분 4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비 논증이에요. 여기 보면은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 뭐 공격적 욕구가 해소되었는데 도움이 좀 된다. 왜 이렇게 뭐 그 스트레스 확 풀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아니 먹방 보면 배부르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먹방 보면 배고픕니까? 배부릅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비 논증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 논증을 논박하고 있다는 거, 이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보면은 그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먹방을 보면 배가 부르냐라고 하는 것이 또 유사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건데, 이 4번 빼고 나머지들은 뭐냐면은 직접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논박을 하는 데 비해서 4번은 어떠냐면 물가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이 비슷한 사례를 듣는 게 천문학자들의 행성운동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뭐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물가 통제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해당 주장을 논박하는 거는 4번이다. 나머지는 다 직접적인 근거를 들어서 해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죠. 5번은 여러분 지난번에 했습니다. 2번이에요. 표본이 너무 작고 1회죠. 1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자, 6번을 여러분 보면 여기 A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들 중에는 그랬죠. 기저율의 오류가 한 번은 등장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은 파란색 택시하고 녹색 택시가 막 있어요. 그래서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따라서 2번 뺑소니 사고는 파란색 택시가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파란색 택시하고 녹색 택시가 몇 %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A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파란색 택시하고 녹색 택시예요. 비율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상태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는데 기억을 보시면은요. 철수가 파란색 택시를 보았다고 말했을 때 실제 택시의 색이 파란색일 확률은 95%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어떤 경우가 그렇겠습니까? 파란색 택시의 비율이 녹색 택시에 비해서 훨씬 높을 때 95%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보면 A시에서 운행하는 파란색 택시의 비율이 녹색 택시의 비율보다 훨씬 작다면, 그러니까 파란색 택시는 10분의 1이고 녹색 택시가 10분의 9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위 논증의 결론이 참일 확률은 낮아진다. 그렇죠. 이게 뺑소니 사고에 파란색 택시가 일으켰을 확률은, 왜냐하면 비율 자체가 파란색 택시의 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잘못 봤을 확률이 그만큼 더 높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S인 것들 중에서 X%가 P다. A는 S다, A는 P다. A는 S다, A는 P다. 그러니까 저기 전제 결론 방향 잘 보시고 이 A가 이제 중거집합에 속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저율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통계적 3단 논법도 아니고 게다가 오류다 그랬죠. 같은 형식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디귿.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하여튼 이 A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들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저렇게 가정해 보시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7번 가보면 여기서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예요. 1번은 무지의 오류, 2번은 이런 경우 우리가 관련 증거를 무시하는 오류라고 그러거든요. 일종의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3번은 물 한 컵이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4번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아까 봤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인신 공격의 오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8번은요. 여기 예문이 뭐냐면 결국 피장파장의 오류죠. 1번 그릇된 유비의 오류, 2번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뭐 이렇게 했던 친척 한 명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인신공격의 오류, 4번이 피장파장의 오류, 그 다음에 5번은 바로 도미노의 오류,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 그러는 거죠. 정답은 8번이 4번이고, 자 9번은요. 가번은 또 나왔습니다. 물 한 컵.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 증명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훌륭한 과학 이론이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부정적인 근거일 뿐이고, 이 무지의 오류고, 다도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까 담배는 암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무지의 오류입니다. 무지의 오류. 그 다음에 라는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고, 마는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과 혼동의 오류 또는 본말 전도의 오류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부지런한 농부들이 모두 소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게으른 농부에게 소를 많이 주어서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자. 이거는 정말 말을 갖다가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경우하고 마찬가지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로서 본말 전도의 오류, 인과 전도의 오류, 인과 혼동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금 급하지만 우리가 오류 관련된 논의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해서 오류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